80세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의 다른 할아버지는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냅니다. 5년 후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는 여전히 걸음걸이가 빠르고 말도 또렷합니다. 집에만 있던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차이는 단 5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아무 할 일도 없어 침대에 오래 누워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지만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답답한 기분이 밀려옵니다. 어느 순간 기억력이 흐려지고 대화할 사람도 줄어들고 마음은 이유 없이 가라앉습니다. 활력이 빠져나가고 하루가 지루하게 이어질 때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70대와 80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 의미 있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를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과 행복은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인생의 끝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느냐는 작은 차이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과 뇌를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만듭니다. 이런 리듬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쉼은 무기력을 부르고 무기력은 건강을 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자극이야말로 뇌와 몸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변화를 피하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의 삶에서 왜 규칙적인 활동과 작은 일거리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거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와 과학적 근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삶에 필요한 지혜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리듬을 잃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을 때 하루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작은 목표라도 세울 때 몸과 마음은 질서를 회복합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생체 시계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시계는 규칙적인 생활에 따라 호르몬과 신경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으며 24시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합니다. 수면과 깨어있는 시간,
식사와 움직임이 일정할 때 신체는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생활은 생체 시계를 무너뜨리고 면역력과 정신 건강을 약하게 만듭니다. 생체 시계가 망가지면 몸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리게 됩니다. 식욕도 불규칙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혈압과 체온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체 시계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과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준비됩니다. 밤에도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 됩니다. 반면 불규칙한 사람은 언제 잠들어야 할지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컨디션도 항상 불안정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힘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하루를 계획하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떤 순서로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 세우기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목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뇌의 자극도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일을 할 때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시까지 마쳐야 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계속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뇌를 훈련하는 순간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소성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정 관리조차도 계획과 판단, 기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뇌세포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내일 몇 시에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기억하고 계획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5%나 줄어들고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단순히 퍼즐만 푸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복합적 자극이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매일 조금씩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는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뇌는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바로 이때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집에만 있으면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점점 둔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약해집니다. 심지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집니다. 반면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뇌가 계속 자극받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올까?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 활동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움직임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몸을 쓰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뇌는 활성화되지만 여기에 걷기, 서기, 손을 움직이는 동작이 더해지면 근육과 신경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은 줄어들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져 체력은 안정적으로 지켜집니다. 근육과 뇌는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10년이 지나면 10%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허리와 다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됩니다.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유지되고 물건을 옮기는 일만 해도 팔 근육이 유지됩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집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뼈를 자극해야 뼈가 단단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 밀도가 낮아져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은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골절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몇 달간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폐 기능도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근육과 뼈를 유지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골절이 생기지 않고 설령 다쳐도 회복이 빠릅니다. 젊었을 때의 체력을 모두 유지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수준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정체됩니다. 특히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다리가 붓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걷거나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사회적 연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이 생깁니다. 활동을 멈추면 만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50%나 높입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외로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혈압이 높고 심장병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치매 발병률도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뇌는 사회적 자극이 없으면 빠르게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활동을 이어가면 동료와의 교류, 새로운 만남, 작은 대화들이 쌓이며 정신적 활력이 유지됩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외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사람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몸단장도 하게 됩니다.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도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점점 꾸미는 일이 줄어들고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외모 관리가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때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생깁니다. 이런 만족감이 하루를 시작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도 뇌에 매우 좋은 자극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동합니다. 언어 능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사용됩니다. 특히 농담을 주고받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창의력까지 발휘됩니다. 대화는 또한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돌고 돌지만 대화를 통해 그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또한 안전망 역할도 합니다.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된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다른 세대와 대화하면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나 문화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이런 교류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경제적 안정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스스로 벌어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고정 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비나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안정이 더해집니다. 경제적 독립의 의미는 돈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존감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안도감도 생깁니다.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어르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에서 배제된 느낌을 받기 쉬운데 작은 일이라도 하면 그런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목표가 생깁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어보자,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늘려보자 하는 계획이 생깁니다. 이런 목표의식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목표 없는 삶은 무기력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돈을 벌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중해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내 능력이 아직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학습활동 모두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뇌를 지키고 뇌의 활력이 몸을 움직이게 하며 움직임은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관계는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작은 경제적 자립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를 잘 지키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집니다. 건강하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활동하고 싶어집니다. 활동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성취감은 더 큰 도전을 하게 만듭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때 70대와 80대의 모습은 활력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젊고 활기찹니다. 반대로 이 고리가 끊어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활동을 멈추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외로워지고 외로우니 더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더욱 활동하기 싫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기, 산책하기, 사람과 인사하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부담스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혹사하는 일이 아니라 적당한 리듬을 유지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하루 10시간씩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시간, 4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 달 동안 무리해서 활동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6개월, 1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이 훨씬 좋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사람과 교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라도 조금씩 다른 상황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면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같은 일들은 뇌의 창의적 부분을 자극합니다. 정해진 답이 없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며 하루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평일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지내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생체 시계를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10분 정도라도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자존감을 지켜주는 경제적 활동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자립심과 성취감을 위해서입니다. 월 몇십만 원이라도 스스로 벌어들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므로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컨디션을 보면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과감히 쉬고 컨디션이 좋을 때 조금 더 활동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오래 서 있는 일은 피하고 허리가 불편하면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런 학습 과정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배우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익히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실수나 실패는 당연합니다. 젊었을 때도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확실한 건강관리이자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동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쉼만 택하면 처음에는 편안할지 몰라도 점차 무기력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결국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준비된 쉼이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며 의미 있는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쉼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은 쉼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진정한 쉼이란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TV만 보는 것은 쉼이 아닙니다. 뇌가 수동적으로 정보만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진짜 쉼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은 지금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몸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활동이라도 뇌를 자극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과정이 쌓여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토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80세에도 새로운 일을 배우고 90세에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진짜 늙음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조금 더 움직이고 내일 조금 더 사람을 만나고 모레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쉼을 원한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쉼은 무기력과 외로움으로 이어지지만 준비된 쉼은 회복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활동을 택한다면 그것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뇌와 몸을 단련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변화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뇌는 깨어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공이나 실패보다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과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보람이 더 소중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만큼 빠르거나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이 활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활동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입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적게 벌어도 스스로 벌어들인다는 자부심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과 꾸준한 활동이 그것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활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 더 움직이고 한 사람 더 만나고 한 가지 더 배우는 것이 10년 후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6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